2020년 6월 7일 금요일 아침 7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부터 한 68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겨울만 되면요 이 손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좀 손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손이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트면서 이게 이제 물이 이쪽으로 손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따가워요. 그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그 바늘로 팍팍 쑤시는 것 같이 그래 보여요. 그 왼손도 그렇고 오른손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발바닥도 그렇습니다. 발바닥도 그러니까 그 참 우리 노래 보면은 그 손발이 터지도록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진짜 손발이 터지는 그와 같은 현상이 겨울이 되면 생겨요. 그래서 나는 겨울이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겨울이 그래 되면은 내에게는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험한 일을 안 하면은 좀 낫겠죠.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할 때도 외근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손발이 많이 텄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튼 걸 보니까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부산 동대 신동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지금으로 치면 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어머님 모습을 항상 기억이 나잖아요. 그거 보면은 언제나 내처럼 이렇게 손에 반창고를 이렇게 막 반창고를 붙인 그 모습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손이 아프다 하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고 그렇더만은 내가 이렇습니다. 참. 그래서 어제는 발도 아프더라고요. 발바닥도 이렇게 막 터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어제 반창고를 좀 발바닥에도 붙이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약국에 가면은 반창고를 자주 삽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제 반창고를 사는데 어쩔 때는 좀 이제 많이 사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4월 15일 날 선거 결과로 봐서 참 아무래도 이제 이런 험한 노동일을 하지 않으면은 좀 나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아파요. 아픈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쉬면은 이 손이 안 아파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저녁 때쯤 되면은 정상적인 손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 갔다가 월요일 이제 되면서 일을 하면서 다시 손이 굉장히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면은 막 반창고를 안 붙이면은 이제 손을 물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막 따가워요. 막 바늘로 팍팍 쑤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프니까 손 전체가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어제는 반창고를 붙이고 이제 명암을 좀 이렇게 많이 돌렸어요. 돌리고 아래는 너무 손이 아파서 명암을 거의 못 돌렸어요. 뭐 못 돌렸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춥고 이래가지고 뭐 돌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제는 요즘 우리 회사에 정축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막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때 비해서 1.5배 정도 되니까 한 2배 정도 일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또 아침 새벽 4시 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어제 좀 많이 늦게 마쳤어요. 늦게 마쳐가지고 굉장히 된데 그래도 뭐 크게 뭐 힘들다 이런 거는 못 느껴요. 언제나 이제 총재님을 생각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항상 힘은 넘칩니다. 어제는
동대신동,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운동장 바로 밑에 보면은 그 옛날에는 거기가 베드로 산부인과였는데 지금은 다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베드로 산부인과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지금은 1층이 그 저기 홈플러스가 있고 4층인가 그게 이제 그 어떤 뷔페 식당도 있고 있는 바로 그 자리인데, 거기가 70년대만 해도 60년대 70년도에는 그 자리가 목재소였어요. 목재소였는데 70년도 중반에 그 택시회사 차운사라고 하는 택시회사 사장님이 그 양 사장님인데, 그분이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 이제 운수회사 그걸 했어요. 그 자리가 공터가 이제 그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착오를 했는데, 제가 그 우리 할아버지께서 착오를 하실 때 제가 그게 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때는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 생활 제대하고 이제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시험 치고, 시험을 78년도인가 쳤는데 발령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내가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1977년도에 내가 군대 생활했고, 군번은 9812-5834예요. 군번은 희한하게 안 잊어버리져요. 야, 그거 희한하대요. 딴 거는 뭐 잘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군번은 안 잊어버리더라고. 희한해요. 9812-5834 구로 나가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 78년도에 이제 2월 달에 이제 소집 해제라 그러죠.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시험 치고 합격 통보서 받을 그 무렵에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1년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1980년 3월 1일 날에 이제 첫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 생활하고 법무부 시험 이제 그 발령 기다리고 할 때 차고에서 내가 근무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어제 그 명함을 돌리니까. 그걸 명함을 많이 돌렸어요. 돌렸다기보다도 주었습니다. 줬는데 막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요. 안 받고 또 참 진짜 그 받아가시는 분은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내가 진심으로 내가 고맙습니다 하고, 또 실제 이거는 뭐 공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부자 되실 겁니다 하고, 또 행운의 명함입니다. 뭐 행운이라는 말을 막 엄청 많이 썼을 겁니다. 진짜 아마 지금 어제 한 2,000명이 넘었잖아요.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하신 분들이 2,000명이 넘었는데, 거기에서 약 한 900명이 이제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이고, 나머지 이제 900명이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쳐서 대략 한 900명. 이제 한 100명 조금 넘는 분들이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뭐 한 150석, 뭐 총재님 말씀대로 155석은 뭐 내 나름대로 총재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측을 하면은 155석 정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압승 가져갈 거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합쳐가지고 한 100석 합쳐가지고, 그러면 한 50석이 이제 정의당이나 민중당, 또 뭐 무소속, 뭐 기타 정당에서 한 40 몇 석, 한 45석 요래 가지 않을까. 나는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 명함을 돌려보니까 이거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이게 무슨 당입니까 이래요. 그래서 전에는 명함을 내가 2번째 팠어요. 처음에 5,000장 해가지고 다 소모를 하고 한 20일 만에 소모했죠. 그리고 이제 이 당 이름을 자꾸 물어서, 전에 있는 그 명함에는 당 이름이 아주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을 검색해 보세요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하게 적었는데, 하도 이 당명 이름을 많이 물어가지고 이번에는 당명 이름을 좀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명함에다가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적 보면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놨습니다. 그리고 그래 보면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참 희한한 당도 다 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구나, 이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이거 허경영 아닙니까? 그래서 아, 예, 맞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분은 실제로 알고 보면은 대천재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막 그때 또 틀립니다. 그래, 지나가는 사람, 처음 본 사람한테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뭐 지나가는 행인들 1초, 2초 사이에 막 멘트를 날려야 되는데 그런 멘트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대한민국을 구하실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분은 사실상 대천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정말 알고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뭐 몇 초 사이에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게 뭐고 뭐 저는 총재님 말씀을 이렇게 위주로 뭐 듣죠. 어제 아래는 동아일보 기자님하고 이제 대담한 거, 그리고 또 본자 스튜디오라고 그 현실성 있게 바로바로 이제 물어보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지금 이제 그 우한시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그래요. 그걸 물어보면 총재님께서 이제 답변도 하시고, 나는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총재님께서 바로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서는 괜찮을는지는 모르지만 답변하셨더라고. 그거는 직접 한번 보세요. 며칠 전에 하셨어요. 그거는 뭐 미국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얼핏 하셨어요. 내가 뭐 유언비어가 아니고 그거는 뭐 며칠 전에 해놓은 거니까. 총재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 그렇다. 중국이 이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막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통곡할 일이다. 그게 이제 미국이 좀 개입되지 않았나. 그런데 여하튼 간에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우파 정치 읽기라고 있어요. 이분 내가 유튜브를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오늘은 라이브로 하는 것을, 어제 라이브 방송한 것을 내가 오늘 자세히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들었어요. 그걸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나이가 44세고 부산 연제구에 거주하면서 이름은 장우호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현재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 안철수 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에 대한 이야기, 뭐 기타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아직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이분이 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좀 이렇게 좀 화를 조금 내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자기가 신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아직 모르고 계시구나,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바로 알아보는 게 아니죠. 어젠가 저녁에도 독수리 TV, 독수리 방송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어제 이제 방송을 했고, 아래는 독수리 방송에서 최사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100분 토론을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이제 방송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3.3 정책 홍보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한번 토론을 하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 쭉 들어보니까 역시 이제 그러니까 내가 2시간 들었죠. 어제 1시간 듣고 아래 1시간 40분 100분 들었으니까 그분 독수리 TV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내가 쭉 들었습니다. 들어본 결과에 보면은 역시 이제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보는 겁니다. 뭐 그랬는데
이것을 왜 못 알아볼까 이래 쭉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그럼 나는 왜 알아보느냐? 그 나는 왜 알아보고 총재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올 그 총선 결과에 이렇게 예측을 하느냐 하면은, 유동학 님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총선 결과는 반드시 혁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과가 그래 놓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정관영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근데 그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내가 댓글은 거의 안 다는데 아래는 처음 한번 달았어요. 정관영 그분이 국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총선 결과도 혁명적으로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언급을 했는데 못 알아봐요. 그 이제 포퓰리즘이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하다가는 뭐 진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유동학 님도 그 신종플루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어제 나와가지고 이봉규 씨하고 대담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역시 총재님에 대해서는 전혀 못 알아봐요. 그러니 왜 나는 알아보고 저 사람들은 못 알아볼까? 뭐 저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많이 언급했죠. 유동학님, 정관영님, 그리고 독수리 유튜브 방송, 그다음에 이제 우파 정치 읽기, 뭐 이런 분들이 하는 분들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적극 지지하고 그런 방송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독수리 방송역에서는 이분이 그 피부병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아팠는데 총재님을 만나 뵙고 이 피부병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라졌다고 자기가 이제 그 방송을 좋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총재님을 만나는 날에 자기가 무슨 그날 막걸리를 마시는지 모르지만은 막걸리 마셨는지, 안 그러면 그날 저녁 식사할 때 음식을 먹고 나섰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총재를 만나서 처음에는 나섰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그날 막걸리를 마셔서 나섰는지 밥을 먹고 나섰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또 혹시 알았다 하더라도 총재님을 만나 뵙고 병이 났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분을 추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없다 하고 말지요. 다 그 사람이나 내나 다 나와 한 몸이죠. 궁극적으로 보면 한 몸이고, 다 그 사람들도 다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분의 입장으로 내가 다 보죠. 보면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럼 내 같은 경우는 항상 내 과거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5세 때, 16세 때, 17세 때, 요때부터 이제 철학 교수님의 에세이를 쭉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내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들의 접목을 해야죠. 난장이가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훌륭하신 철학 교수님의 에세이를 쭉 읽으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카네기의 성공법이랄까 이런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읽었을 때 이제 정말 말이 있죠. 말하는 대로 되니까 절대 말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말 같은 건 하지 말고 언제나 희망적인 말을 해라든지 시간을 금처럼 아껴 쓰라든지 그런 거는 하시면 내 인생 밑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사람이
일단은 내가 잘 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사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혼해가 애를 낳았다 합시다. 그러면은 애기 돌 때 되면은 주위 참 자기하고 친하신 분들, 혈연 관계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해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기가 이제 돌 되면 아이고 참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잘 되라, 부자 되라, 참 진짜 이 사회에 빛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덕담을 하죠. 그렇지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나도 초창기에는 잘 되고 싶었어요. 솔직한 심정이죠. 쉽게 그 말을 표현하면은 부귀영화를 할까? 부귀영화. 남들이 참 우르르 보기도 하고 말이야. 그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와서 딱 보니까 얼핏 보니까 김해, 내가 살고 있는 그 김해, 지금은 대신동에 지금 있지만은 김해 삼방동인가 거기에 무슨 조폭 생활했던 한 분이 그 칼에 맞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 이제 단란주점인가 거기에 사장하고 그 종업원하고 사장 한 사람에다가 종업원 둘이가 있는데 그 이제 조금 이제 조폭 생활을 했던 분인가 봐요. 그분이 와서 이제 이렇게 좀 시비가 좀 붙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돌려보냈는데 제 차 또 만나가지고 또 시비가 붙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게 한 분은 돌아가시고 또 세 분은 이제 이렇게 구속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거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잘 되고 싶었습니다. 잘 되고 싶었어요. 내가 잘 되고 싶었어요. 부귀영화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남들한테 존경받고 참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잘 되려고 하면은요, 언제나 남을 잘 되게 해줘야 돼요. 남을 참 잘 되게 해줘야 자기가 잘 돼요.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 정말 잘 되게 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틀어지는 거야. 여기부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어떤 사람이 이제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동참을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첫 번째가 시계인 건정해 681에서 첫 번째 시 베푸는 거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 지혜 주는 거, 지식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푸는 작업을 하는데 어떤 것을 베풀어야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기독교에 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영혼 구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100년을 지금도 대충 보면 100살 정도 되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앞으로는 장수시대가 열린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100살 미만에 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날짜로 치면은 36,500일 여기서 살면은 다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문제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 내가 심취했을 때예요.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내 친척 한 분이 78세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분이 권사로 계셨어요. 그래 돌아가시고 이제 가보니까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지내는데, 거기서 옆에 기도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17세, 18세, 19세 때 기독교에 심취했을 때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때 그 차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에 내가 매몰되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죽잖아. 안 그래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장관을 했든지 국회의원을 하든지 진짜 조폭생활 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죽게 되면은 죽고 난 다음이 문제라고. 영혼 문제. 이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문제예요. 영원한 천당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에 이제 매도 못 신었을 때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이 구제를 받아서 참 진짜 그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기를 원했어요. 이제 그것이 의식이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대, 지광, 지원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지극히 크고 지대, 지광, 지극히 넓고 넓은 그런 원을 발해야 되는 거야. 품고 회, 지광, 지대, 지광, 지원하고 발, 지성, 지심하라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극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불교의 세계도 이야기되고 뭐 색으로서 내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내를 알려고 하면은 불능견예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가하다 말이야. 열애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의 세계에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 자연이 타너스님을 알게 되고, 타너스님을 알게 되니까 결국 강정산의 세계도 알게 되고, 또 개감유록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앞으로 이제 주역 세대에서 정력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개감유록의 이제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장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또 신선이 되는 세상이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나는 그 강정산이 강정산도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나는 어떤 한 7년간은 딴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뭐, 실명을 밝힐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종교가 뭡니까? 조폭 세계나 종교 세계나 같다는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15세 때부터 해가지고 60세까지니까 몇 살입니까? 45년인가? 45년이에요. 거의 한평생을 말해요. 물론 뭐 공무원 생활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그 이민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그 전 세계의 인류에 대한 그 영혼의 문제 이런 것을 언제나 생각했어요. 그거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은 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정관영 씨나 유동학 님이나 지금 현재 패널들요, 황장수 씨나 이봉규 씨나 이런 뭐 또 장우호 씨더라고 이름이 우리 우파 정치 읽기 강사님이 장우호님이나 이런 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팔아 깊이 팔아 얕게 파면 다 죽는다고 강정산의 말인데 마음을 깊이 파지를 못해서 그런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범소유상은 개시 흠망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예례다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래 독설TV 유튜브 하시는 분한테 정말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진정으로 당신 몇 시간 들어봤습니까? 내가 묻고 싶어요. 한 100시간, 200시간 아니라 오랫동안 들어야 돼요. 그래야 총재님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흔히 대통령 대례에 대해서도 그냥 깔깔깔 낄낄낄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하면은 현실은 그거다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면은 그게
뜻있는 사람들이 거기 동참을 하기 위해서 하늘궁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에너지의 흐름대로 이제 저는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지금 체조 시간이에요. 내가 체조를 오늘 안 했습니다. 우리 그 직원들이 놀래겠네. 내가 체조 항상 내가 빠지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오늘까지 해가 68일 정도 남았고, 어제 총재님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시에 발생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절하는 것도 총재님 손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여당 야당 매주 정당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더 고통을 좀 더 당해야 되죠. 그런 말씀을 어제 분명히 하셨어요. 본자 스튜디오에서. 조정하는 거는 총재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하튼 한번 아직까지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분들이 결국 가서는 공부를 안 한 거지. 마음을 깊이 파질 안 한 거야. 또 덕이 부족한 거고, 이웃을 위한 사랑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거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간 조선에서 조선 TV에서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오늘 저녁에 아마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대해서 아마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세븐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에 어떤 좀 잘못된 부분, 좀 부조리한 부분을 파헤치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TV 조선에 나오는 기자들의 그 눈동자로 볼 때에 자기들이 볼 때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좋게 볼까? 내가 상당히 의심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말이야, 탄의스님 말대로 말하면은 말이야, 탐진치가 우글우글하단 말이야. 탄의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탐진치가 우글우글하고 망상이 버글버글한 사람의 눈으로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보고, 또 나도 보고, 또 허경영 총재는 그래 보는데, 그렇게 참 진짜 그렇게 보도를 안 하겠어요? 참 진짜 근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의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지로 본단 말이야. 대지 눈은 대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붙여놓으면 눈은 붙여놓으면 보이는 거고, 자기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덜 배워 먹었다 이 말이에요. 참 박사라고 하는 게 뭐냐 말이야. 무분별지를 깨달아야 진짜 그때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무슨 일반 대학에서 석사 박사 받은 사람을 나는 문제로 보잖아. 무슨 어느 대학에서 그 문제를 실제 그래요. 나는 사람들을 무분별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로 봐요.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 욕심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욕심이 다, 탐진치가 다 없어지고, 자타가 자연과 내가 하나의 일치가 된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거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인을 알아보게 돼요. 신인을 알아보고 신인을 따르게 돼요. 얼마 전에 박준영 씨라고 종로에서 출마하시는 분, 이분들은 견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정치인들이 허경영 총재님께 와서 무릎 꿇고 참여하고 뉘우치고 살려주십시오, 이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여하튼 어떤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제가 여기에 다니는 직장을 아마 더 못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이제 내가 좀 새로운 차원에서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듭니다. 왜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볼까? 여기 대해서는 아침 이야기했고, 또 어제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좀 황당한 일을 좀 겪었는데,
나는 그 동네라면은 대신동을 말합니다. 서구 동대신동을 말하는데, 그 주위에 뭐 동네 사람들한테 뭐 내가 인사 잘하고, 뭐 이런 말 몇 번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동네 청소 잘하고, 내가 있으니까 그 동네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니까 명함을 주면서, 아이고 어르신 이번에 내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우리 회사 부근에서도 내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한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식사 시간에 만나면은, 아유 반갑게 인사하고 잘 돼갑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그 동네 그 이웃 할머니인데 아주 뭐라 그러나 뭐 아주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호적이지 않게 이렇게 대해요. 뭐 너 같은 애가 무슨 그렇게 뭐 하기야, 뭐 자기는 내가 한 80살 이제 원래 80 하나니까 내보고는 16살 많죠.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인데 네가 무슨 국회에 나가고 뭐 이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너는 뭐 인사도 잘하고 뭐 항상 그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이러는데, 그런 분이 있대요. 참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심리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좀 보면은 전에는 인사도 잘하고 이랬는데 뭐 조금 외면을 하려고 하고 말이야. 좀 뭐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우호적인지 아닌지 그걸 보면 아는데, 그런 사람을 느꼈어요. 참. 그래서 참 별의별 경험도 다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 뭐 주간 조선 TV에서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은 여하튼 세븐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지금 이제 못 알아본 많이 있지만은, 결국 가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압승으로 155석 이상의 압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는 그 확신을 합니다. 어제 명함을 주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5대 대통령으로 이제 맨 처음에 취임을 할 때,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을 때 그 상대 후보가 윤보선 아닙니까? 윤보선하고의 그 압승이 아니에요. 거기 아주 근소한 차로 이겼어요. 그게 아마 표가 어디서 전라도 여수 순천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이겼었지. 막판에 15만 표인가 30만 표 차이로 이겼지, 뭐 100만 표 200만 표 차이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거 볼 때에 참 이번에도 그 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압승을 하지만은 그래 압도적으로는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뭐 이기긴 이기는데,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만 명이 투표하면은 뭐 8만 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이긴다 뭐 이게 아니고, 뭐 한 3만 명, 3만 명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3만 명, 민주당이 3만 명, 나머지가 뭐 몇천 표, 그 다음에 한 4만 표가 이렇게 국가혁명배당금도로 와서 한 10,000표, 8,000표 뭐 이런 차이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명함을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막판에는 여하튼 간에 온 천지가 다 도와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압승하리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뭐 백궁에서도 작업을 할 거고, 미국 대통령 움직이는 것도 허경영 총재님이시니까. 여하튼 68일 전에 내가 지금 녹화를 해왔습니다. 뭔가가 이제 이 올 겨울이죠. 이제 지금 2월달이니까 10개월 뒤에가 되는 올 12월달인데, 그때는 이 반창고를 안 붙여도 안 되겠나 이 생각이 한번 들어보네요.